라스트 찬스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3월에도 코로나19 지속 가능성 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경기 방어주로 가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운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군요. 어서 오십시오. 예, 시장의 조정폭이 깊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보니까 오늘 2% 넘게 밀려나고요. 환율은 치솟고 지수는 밀리는 전형적인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럴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쟁점으로 가 있는 이 코로나19가 이 여러 지표들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국내 증시가 원달러 환율을 1,250원까지 좀 열어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네. 1,210원까지 오늘 장이 봤을 때 환시 자체가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데이터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 수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일별 수출 자체가 9.3%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출권과 중국권과 동아시아권 관련해서 현재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있는 이 법인들 자체가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많이 증가를 해야 수출도 증가를 하면서 수입도 또 증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무역수지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측면으로 이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며칠 전이죠. 이번 주에 그 신용평가사인 이 무디스와 S&P가 신용등급 한국의 그 잠재 성장률 자체를 낮췄죠. 그 이유도 당연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을 이제 굉장히 줄였다라는 거. 그리고 IMF에서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야 된다.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자체를 낮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면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50원까지 열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중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환율을 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열어둬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2월이 지나고 3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이 국내 오늘 언론 브리핑, 정부에서 브리핑한 거 보면은 10일이 지나면 유행 단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위기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그렇게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현재는 확진자 수들은 계속해서 국내가 갑자기 증가를 확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방역 시스템을 잘 막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줄어들면은 다시 한번 이 우리나라 펀더멘털 자체가 다시 한번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까지는 환율이 1,250원까지 간다면은 2,100포인트까지는 하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좀 강력하게 공격적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원달러가 1,250원까지, 코스피 2,100선까지 터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적극적인 매매에 가담할 필요는 없겠죠. 수급을 토대로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를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대표님,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런 시국 속에서도 담아가는 종목은 또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볼까요? 네.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었을 때는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매수세를 좀 많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증시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살펴봤을 때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경기 방어주 LG U+, 한국전력
이 종목들이 좀 통신이나 유틸리티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이랑 2차 전지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 말은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전기차가 이 데이터 자체가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판매량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에서 좀 탈락을 하지 않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이쪽으로 좀 많이 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의외인데요. 예, 코스닥 쪽에서는 5G 오늘 KMW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이거는 이렇다고 뭐 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5G가 오늘 코스닥에서 시장 하락폭 대비했었을 때는 네. 선방을 했거든요. 네.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뭐 약보합으로 끝나거나 그렇게 대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했으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5G랑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이더라고요. 그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의 화면에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다 지금 이 5G나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담아가는 종목들은 이 시장이 정상화됐었을 때는 또 가파르게 오버슈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덕산 네오룩스나 세경 하이테크, KH 바텍 같은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도 완전 그냥 시세가 분출했고 너무 높지 않나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이런 종목들도 그들은 또 담아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또 겹치는 종목이 없는지 또 찾아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기관은 어땠습니까? 기관은 오늘 좀 살펴보니까 그 거래소 쪽에서는 코스맥스를 많이 담아갔더라고요. 코스맥스. 예, 코스맥스를 많이 담아갔는데 오늘 5%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기아차, 맥커리 인프라, KT 유한양의 부강약품 그리고 지금 뭐 메리츠 화재, 그러니까 보험주들도 좀 담아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일부,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출주들이 이 외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죠. 평가 차익이.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 주들이 또 일부 좀 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봤었을 때는 그 반도체 장비인 HB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쪽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강하게 했던 주도적인 에코프로 BM이 오늘 외국인은 팔자였는데 기관은 좀 많이 산 모습입니다. 반대로 오늘 근데 어제의 상승폭만큼 좀 다시 반납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KMW는 오늘 기관이 같이 담았습니다. 그러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담아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 뭐 제약주 일부랑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오테크닉스, 뭐 로체 시스템즈 등 그래도 좀 상위권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장비주들도 코스닥에서는 좀 기관에서 많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네. 좀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투신에서 이 그 운용사 쪽에서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공통된 종목이라면, 공통된 업종이라면 분명히 우리도 그쪽을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략도 좀 뭐 들어보겠습니다. 뭐 뚜렷한 속 시원한 전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것도 마스크 갖다가 그다음에 그 진단키트랑 같이 갔다가 알코올 쪽으로 갔다가 오늘은 또 교육 갔다가 그리고 원격 의료도 같이 가더라고요. 네. 지금 코로나 관련을 해서 이 관련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 섹터가 돌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코로나 관련주들이죠. 그러면 소외받고 있는 거죠. 지금 증시가 하락했었을 때 네. 민감 섹터, 민감 업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같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환율을 제가 앞서 1,250원까지 열어두고 3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업종을 좀 담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보다는 하방 경직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경기 방어주 업종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업종은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피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이 판매 대수 증가량과 출하량 같이 증가하면서
캐파 증가까지 배터리 업체들의 캐파 증가까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에서는 2차전지 업종을 좀 담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가온 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마감 전략 A+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